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리논술 잘하는 법 세 번째 시간으로 증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증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파푸스의 분석법이라는 건데, 이 방법은 증명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증명 문제를 풀 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문제 푸는 데는 자신이 있으나 증명을 평소에 어려워하는 학생, 그리고 증명 방법을 찾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을 단순히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마치 증명이라는 건 원래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증명은 내가 그냥 외워서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수업할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수학자들 같은 경우는 증명 방법을 찾을 때 분석법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증명이 수리논술 문제에서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물은 필기도구,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수리논술 잘하는 법 1, 2를 반드시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만 가지고 오늘 수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 문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 문헌은 우정호 교수님의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그리고 나기수 교수님의 분석법을 중심으로 한 기하 증명의 지도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2021 숙명여대 모의논술 문제와 2021 인하대 모의논술 문제를 예시로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숙명여대와 인하대의 그 예시 논제는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설명만 듣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증명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증명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증명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증명법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직접증명법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증명법이 있는데요. 직접증명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쭉 이어나가서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을 직접증명법이라고 부르고요. 간접증명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우를 활용하는 것처럼 어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증명할 때 Q의 부정으로부터 P의 부정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귀류법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증명할 때 P를 가정하고 동시에 Q의 부정도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순을 일으키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간접증명법도 우리가 많이 증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에서 증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미리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중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으면 각 ABC의 크기와 각 ACB의 크기가 서로 같다. 요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텐데요. 제가 조금 독특하게 해볼 겁니다. 사실 지금 독특한 이 방법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 결론을 그냥 성립했다라고 해서 요걸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즉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그냥 성립됐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쪽으로 증명해 나가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ABC의 크기랑 각 ACB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점 A에서 선분 BCB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를 보시게 되면
RHA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까? 결국 AB랑 AC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하게도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증명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겠어요? AB랑 AC랑 길이가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고 따라서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증명이 나가겠죠. 즉 사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AB랑 AC의 길이가 같아서 결국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 RHS 합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요것이 사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증명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증명 방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거꾸로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증명이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쪽을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정, P, 결론 요 세 조건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었을 때 사실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분석법을 조금 더 다르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결론을 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즉 요렇게 두 각의 크기가 같으려면은 앞에 이쪽에 이야기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충분 조건이 필요할까? 라는 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얘를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요 삼각형 ABH랑 ACH가 합동이면 좋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론의 충분 조건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추측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뭘 생각한다? 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제로 지금처럼 문제의 곧바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단계를 더 거쳐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P이면 Q이다를 증명할 때 P1, P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거쳐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 결론 Q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찾고 거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P가 나올 때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예 결론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방법을 파푸스의 분석법이라고 하고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쭉 차가져 나가는 조금 더 파푸스의 분석법보다는 좀 더 약화된 느낌이죠. 이를 컨퍼드의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저는 즐겨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 요런 과정은 실제로 어디서 하는 거냐면 문제지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 문제지에다 요런 과정을 쓰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결론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답안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논리적 순서가 잘못된 거죠. 결론으로부터 가정으로 가면 안 되죠. 증명 과정 답안을 쓸 때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결론으로 써야 돼요. 즉 여러분이 수리논술 답안지 문제 풀 때는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순서대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즉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결론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으로 답안지에는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 과정을 서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증명 과정을 쓰는 것을 종합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종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분석법은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생각하면서 증명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답안을 쓸 때는 그러한 증명 방법을 발견하는 사고 과정을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가정으로부터 결론까지 쭉 써내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실 때 종합법 형태로 되어 있는, 즉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만 보신다면 증명 방법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실 증명 공부를 반쪽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말로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은, 종합법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론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종합법에 의해서 가정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쭉 나가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답안 작성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해결 전략에서는 분석법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파푸스의 분석법이라는 거는 결론을 마치 인정된 것처럼 여기고 결론으로부터 가정으로 나아가면서 증명 방법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분석법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증명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미로를 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미로가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미로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막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의 미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 지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나갈 수도 있지만, 미로가 답이 잘 안 보이면은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 부분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미로를 찾아가는데 결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론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중간 과정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를 파푸스의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결론을 마치 인정된 것처럼 여기는 게 사실 약간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컴퍼드의 분석법이라는 걸 생각하는 건데,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 방법을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거꾸로 풀이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저도 즐겨 쓰고 많은 수학자들이 분석법을 활용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증명 방법을 찾을 때는 분석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바로 직접 증명법으로 바로 가정부터 해서 쭉 써내려가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분석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로를 풀 때도 그냥 출발 지점부터 해서 쭉 가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출발 지점부터 쭉 나갔을 때 출구가 잘 안 보인다. 그럼 출구부터 보는 거예요. 출구부터 해서 입구 쪽으로 반대쪽으로 생각해 나가는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분석법이에요. 굉장히 증명 방법 찾을 때 되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답안을 쓸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종합법에 의해서 가정부터 결론으로 쭉 써내려가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셔도 분석법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러한 예시들을 좀 더 보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바로 실전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예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풀어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해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 제시문보다는 먼저 논제를 먼저 읽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를 먼저 읽어보죠. 제시문 나를 읽고 함수 fx가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fx가 구간 0 이상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x가 양수일 때 fx가 미분 가능하며 f0는 0이다. 그리고 f'x는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a에서는 f'x가 f이 되는 x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x의 존재성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b도 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gx를 x분의 fx라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 gx가 요 구간에서 증가함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제는 1-2a, b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금 하위 문항으로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런 사실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시문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한다, 감소한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정의, 정리 등이 나와 있을 때는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걸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읽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되게 어렵고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증가감소, 사실 이 정의 부분은 1-B를 좀 의식하라는 얘기겠죠. 증가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평균값 정리, 요 식을 만족시키는 C가 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건 바로 1-A를 이렇게 풀라고 힌트 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기출문제 논제적 끝번 영상들을 이미 많이 보셨다면 제가 왜 논제부터 읽고 제시문을 읽으라고 하는지 이제 알 거예요. 논제를 먼저 읽고 나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인식한 상태에서 제시문을 보면서 내가 제시문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즉 힌트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A 풀 때는 평균값 정리 쓰라고 지금 아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풀이를 이렇게 밑에서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대로 따라가셔도 거의 문제가 풀리긴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B를 풀 때는 이 증가 정의를 조금 신경을 쓰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한번 논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실컷 분석법 설명했지만 굳이 분석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 방법이 바로 보이는 경우에는 증명 방법을 찾기 위한 분석법을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f'x가 f1이 되는 x가 존재함을 바로 보일 수 있죠. 일단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평균값 정리가 강력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뭘 쓰면 되냐면은 요걸 줬잖아요. f0가 제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 분명히 이걸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이것이 f'C가 갖게 되는 그러한 C가 어떻게 된다? C가 이렇게 이 구간에 존재하게 되니까 얘가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지금 F1인 거잖아요. F0가 제로니까 그러한 C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 X라고 했으니까 문자만 이런 식으로 X로 맞춰주면 끝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제 해결 전략 수립 단계, 개요 단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건 그냥 바로 답안지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증명 방법이 간단한 문제를 분석법을 쓰겠다느니 간접 증명법을 생각한다느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증명 방법 바로 보였으면 그냥 답안지에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자, 그럼 1-2B를 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gx가 0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함을 보이시오. 사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바로 증명 방법이 곧바로 떠오르는 문제는 아니죠. g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함을 보이고 싶어요. 그럼 아까 만약 정의대로 한다면 어떤 임의 양수 x1, x2에 대해서 요것이면 요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증명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분 가능 조건 이런 것들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실 증가 함수임을 보일 때 즉 증가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 조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즉 x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되면 되겠다? g'x가 양수임을 보이게 되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g'x를 계산해 보는 거죠. g'x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제곱에 f' 사실 정확한 기호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 해결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굳이 문제지에 이렇게 정확한 기호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요 괄호 s를 생략하고 대충 쓰겠습니다. 그러면 f' x 마이너스 f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g'x가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요 분자가 양수해야겠죠. 분모는 지금 당연히 양수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식을 쓰면은 결국에는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G'X가 양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성립하면은 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보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제시문 나가 힌트가 되는 거죠. 아까 1-A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봐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얘가 F'C가 되는 그러한 C가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죠. 그러면은 X가 C보다 지금 크잖아요. 요게 성립하니까 여기 4번에 의해서 F'X가 0 이상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성립한다고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증명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결 전략 수립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요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실제로 답안지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순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석법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 전략을 찾아 나가되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는 분석법 순서대로 즉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건 논리적으로 거꾸로 된 거니까. 즉 가정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아예 그냥 애초에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예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 내용을 먼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즉 자세히 쓰면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요것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c가 존재한다. 요거를 맨 처음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4번에 의해서 여기 F'C랑 F'X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F'X가 지금 증가하니까 이게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여기가 1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가 되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쏙 대입해 주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G'X가 양수더라. 따라서 증가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증명이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분석법으로 하면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어떤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증명 문제를 풀 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하대 노이논술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어보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시문보다는 논제를 먼저 읽으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논제를 먼저 본 다음에 지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nfx가 이계도함수가 항상 2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2번 조건을 보시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f0가 얼마다 1이 되는 거고 f'0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실수전체 집합에서 2번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결국 3-1번 같은 경우에는 lnfx를 2번 미분해서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 보통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 함수의 최소값이 2임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죠. 그래서 최소값을 조금 의식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해 두셔도 되고 일단 lnfx를 2번 미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3-1번 같은 거는 그래서 굳이 분석법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lnfx를 미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증명 방법을 뭐 딱히 찾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미분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gx를 fx 제곱이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임을 보이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gx의 최소값이 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3-2를 풀 수가 있겠죠. 3-3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임을 보이시오. 이것도 최소값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보시면은 이계도 함수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렇게 가해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f2'이 항상 0 이상이고 어떤 실수에 의해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 거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값을 찾으라고 지금 힌트 주는 겁니다. 아까 3-1부터 3-3까지 해서 제가 최소값 계속 언급해 드렸잖아요. 최소값을 활용할 거라는 걸 사실 논제를 읽으면서도 의식할 수 있는데 제시문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주기 때문에 분명 최소값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사이값 정리 얘기고 다도 합성함수 미분법 얘기죠. 아, 이런 것들을 쓰겠구나 라고 의식한 상태에서 이제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얘는 미분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미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한번 해보게 되면 F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지에 쓸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부분이 여기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바로 나오죠. 이거는 뭐 계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왔다 싶으면은 이제 멈추고 바로 답안지를 써도 되겠고 저는 일단 여기다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요 작성 단계 이런 걸 거칠 필요도 없고 곧바로 답안지로 가도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요거 대신에 요거 들어오면서 부등식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 당연히 약분 되겠죠. F 양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2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답안지로 바로 가셔도 될 만큼 간단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3-2를 풀어볼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에 대해서 바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fx식도 없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아까 봤던 제시문 가. 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이계도 함수가 항상 0 이상이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게 최소값이다. 그 최소값이 얼마면 좋겠다는 거예요? 1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g2'x가 0 이상이면 좋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최소값이 여기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최소값을 갖는 곳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 최소값이 1이면 좋겠다. 요걸 보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은 이것임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g2'x가 0 이상임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gx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g' 하시면 2f f' 되겠죠. 자, 이제 한 번 더 미분하시면은 g2'은 2f'의 제곱 플러스 2f f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이 부분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요 자리, 요거 자리에 얘가 대신 들어가 주면 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즉 2f' 제곱 플러스 2에다가 2f제곱 플러스 f'제곱 뭐 이런 식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랑 이거랑 묶어가지고 보고 얘랑 얘랑 보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 부분 이따 답안지에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써주면 되겠어요? 요거 해주면 되죠.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가 힌트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0가 1이고 f'0가 0잖아요. 요거가 중요한 거죠. 쭉 뭘 알려주는 거냐. 이걸 통해서 g'0가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시문 가에 의해서 요거 두 개가 되니까 결국 g0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g0는 얼마다? f0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증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좋겠다. gx의 최소값이 1이면 좋으니까 gx가 항상 1 이상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법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3-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한 요거임을 보이시오. 지금 fx에는 식도 없는데 요거를 보인다는 게 조금 난감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제시문이라든지 요런 조건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면서 힌트를 받으시려고 하되, 지금 별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수리논술 잘하는 법 답안지 작성 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이랑 3-2에서 좀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3-1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있고, 여기 지금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ln을 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밑에 조건이죠. 즉 여기 부분. 얘가 양수여야지 우리가 양변에 ln을 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fx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선은 일단 그냥 써봅시다. 요거가 보이기 위해서, 즉 이 결론을 보이기 위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 조건을 찾아 나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분석법을 써보는 거예요. 즉 이런 걸 보이면 되겠다. 그러면 이걸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걸 보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을 상수로 놔야 우리가 최소값이 0, 이런 얘기 아까 3-2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뭐 hx 이렇게 함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fx가 양수라는 얘기가 필요해요. 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겠고,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게 뭐다? 첫 번째 fx가 양수다. 두 번째 hx의 최소값이 0. 어쨌든 이런 정보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생각해 봅시다. fx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3-1에서는 fx가 양수일 때 이렇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3-2를 보면서 여러분이 힌트를 찾으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gx, fx 제곱이라는 함수가 항상 1 이상이잖아요. 이걸 다시 써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항상 1 이상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fx가 1 이상이거나 fx가 마이너스를 이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말이 나왔다고 해서 fx 그 함수값이 다 1 이상이다 또는 다 마이너스를 이하다 요렇게 바로 장담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얘기만 봤을 땐 무슨 얘기도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함수도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1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y는 fx가 이렇게 생겨도 요 조건 지금 만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제시문을 보시면 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제시문 나를 보시면 사이값 정리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과 같은 그래프를 갖는 함수 fx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x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2번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x는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여기 y는 1 그려놓고 제가 y는 마이너스 1 그려보겠습니다. y는 1이거나 그 위쪽에 있는 어떤 함수값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과 같은 그런 함수값을 어디서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이값 정리해서 요 사이에 되는, 요 사이의 값에 해당되는 그러한 함수값을 무조건 다 가져야 되죠. fx는 연속함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그러한 실수 x도 존재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요 조건 만족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fx가 다 1 이상이거나 fx가 다 마이너스 1 이하거나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우리가 딱 찍을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 당연히 fx가 양수인 걸 원하니까 왼쪽의 경우여야겠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걸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0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지금 보시면은 0에서의 함수값이 1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하의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함수값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뭐 0 같은 그런 함수값을 갖는 그런 점이 생겨버리니까 모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fx가 1 이상이고 따라서 fx가 양수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앞에 논제들, 그러니까 3-3을 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3-1이나 3-2에서 힌트를 찾아보기도 하는 거고 제시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막혔을 때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fx가 양수라는 건 증명이 끝난 거고 이제 그럼 hx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어때요? 즉 제대로 식을 쓰면은 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는 항상 2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두 번 미분하면 뭐예요? 2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소값 0, 뭐 이런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걸 텐데 H'을 구해보게 되면 F분의 F'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주면 되죠. 눈으로 딱 보셔도 느낌이 오겠지만 언제겠어요? 그렇죠. x가 0일 때가 되겠죠. 즉 H' 0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H0가 되겠죠. H0는 구해보시면 당연히 0이니까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문제에서도 제가 맨 처음에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가정, 즉 출발점을 놓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결론을 보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즉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fx가 양수인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hx가 0 이상이라는 거, 즉 hx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걸 보이면 되겠구나. hx의 최소값이 0임을 보이기 위해서 제시문 나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h2'이 0 이상이구나. h'이 0이구나. 그래서 최소값이 h0, 0 이때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안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 fx가 양수라는 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써진 이 내용을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겠고, 두 번째 hx를 저렇게 놓고 hx의 최소값이 0이다. 따라서 저게 성립한다. 그 다음에 답안을 쓸 때는 여기로부터 거꾸로 이런 식으로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즉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법을 활용하시면 증명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증명 문제 풀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증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증명 과정 속에서 기류법도 막 쓰고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분석법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